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처리하는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볼 건데요. 두 강의로 나누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음 같은 경우에 또는 수표인 경우에 은행에 추심을 의뢰했을 때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이거 부도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도 어음과 수표로 처리를 했다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완벽한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비용 처리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대손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손은 채무자가 난 지금 받을 권리가 있은 건 나는 채권자고요.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등등의 사유로 내가 받으려고 예측했던 그 채권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때 그러면 채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채권은 뭐가 있을까? 대표가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근데 회계는 채권 중에서 꼭 매출로 일어나는 채권만 채권이 아닌 거예요. 기타 등등의 채권 중에서 미수금 같은 거 또는 대여금 같은 것들도 빌려줬는데 못 받아. 그러면은 뭐 대손은 일어날 수 있고요. 미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채권이라는 범위는 모든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중에 매출 채권이 워낙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회계 연습할 때는 매출 채권 중심으로 이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손 처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보는 거고요. 그럼 대손 회계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그 채권을 얼마가 불확실한지 그걸 예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측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걸 예측하고 추산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를 대손회계라고 부르는데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은 발생이 왼쪽에 생기고 돈이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대변에 기입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생이 1억이래요. 그리고 회수가 이제 8천이 됐대요. 1년 동안. 그러면 12월 말일 현재 외상 매출금 아직 회수 안 되고 남아있는 잔액은 2천이죠. 이게 이제 2022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천이란 얘기는 장부상의 2천은 내년에 회수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지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업체일지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아주 많은 거래처가 이 안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생뚱맞게 뭐 2025년도에 22년도에 매출로 일어난 채권이었는데 2025년도에 갑자기 이 돈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시점에 외상 매출금을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비용의 이름은 대손 삼각비라는 이름의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회계는. 매년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는 시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다. 그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이렇게 대손이라는 상황이 2022년도 이후에 아주 아무 상관이 없는 연도에 갑작스러운 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가 돼버리면 사실 2022년도에 이 비용만 아니었다면 당기순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주 상관없는 연도에 발생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되면 손익의 구성이 상당히 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법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할까? 기업이 이 2천만 원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채권의 합계일 거고 그 중에 어떠한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불확실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거를 적정한 기준에 맞게 예상한 금액을 25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보단 매출이 일어난 회계 연도에 대응시켜서 얘를 미리 비용 처리하면 어떨까? 그걸 추산하는 거죠.
많이는 아니고요. 뭐 해봤자 뭐 1, 2%겠지만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갑작스러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고 두 번째, 이런 일을 미리 예상해서 비용 처리하면 2022년도 각 회계 연도에는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라고 다 뭐 들어오냐? 안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손회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산하는 시점에 아직 회수 안 된 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미리 잡아. 그래서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에. 그렇게 하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대손회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손회계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 대손회계에서는 제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요 대손상각비, 요거를 언제 처리하느냐? 기말에. 그러면 기말에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얼마를. 그걸 얼마를 처리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기말에 대손 처리를 하기 위한 그 비용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는데 보충법은 이렇게 기말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채권 잔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뭐 이때까지 통계치가 있겠지.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는 그 다음 또는 그 다다음 연도에 대손이라는 게 발생되더라라는 추정률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는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 1%에 해당하는 금액 해봤자 한 10만 원 아니니? 그러면 그 10만 원의 돈을 그 대손이라는 게 일어난 연도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연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보단 올해 기말 현재 매출을 잡았으니까 올해 기말에 이 금액까지 비용 처리하고 가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건 부담이 덜 되잖아. 뭐 금액이 뭐 적고 자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 10만 원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미 해서 대손 처리를 이미 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한 충당금의 잔액이 아직 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 내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1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충당해 놓고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차감한 8만 원만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거야. 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건 조금 이따가 회계 처리하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10만 원이야. 근데 충당금 잔액이 한 8만 원이 있어. 그럼 2만 원만 비용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를 곱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요금액 이게 대손 추정액이고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했더니 추정액이 조금 크고 충당금 잔액이 작아. 그 잔액이 부족해. 2만 원은 잡아야 돼. 이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2만 원 처리하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대손 충당금은 뭡니까? 그러면 부채도 아니고요. 그냥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에 불과해요. 좀 이따 뒤에서 장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요. 대손 추정액이 10인데 15만 원이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왜 하냐면 이게 보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만 원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많이 있는 거야, 잔액이. 이 잔액이 딱 10만 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건데 많으면 5만 원만큼을 깝니다. 충당금을 죽여요. 충당금을 죽이고 충당금일 초과해서 오히려 기업 내부에 해당됐던 그 자금이 환입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훼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판관비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처리해요. 자,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뭐 자, 이것까지 이해하기가 버거울 땐 버리고 갑니다. 설명은 드렸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히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 충당금이라는 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얘가 비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숫자를 가지고 대입해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산식은 이런 거 같은데 그럼 1번, 2번 케이스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해서 분개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결산 시점에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0%를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1,500이고요. 이거와 관계있는 충당금 잔액은 한 100이 있대요. 그러면 산식은 이렇게 가면 되죠. 1,500에다가 10%를 곱하면 150인데 이 중에 충당금 잔액이 100이 있대. 그럼 50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 회계 처리를 그러면 50만 원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건 전액이 아니라 보충했을 때 필요한 금액만 삼각비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은 50 이렇게 처리한대요. 근데 만약에 바드럼 채권도 똑같이 10%를 하는데 바드럼은 1,500이고 충당금 잔액이 200이래. 그러면 얘는 좀 많은 것 같지 않나요? 그쵸? 1,500이 10%면 150 하면 되는데 오히려 충당금 잔액이 200이래요. 그러면 50만 원만큼 충당금이 더 많이 있는 거잖아. 그럼 많이 있으면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까는 거지 뭐. 그래서 대손 충당금 50 까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름으로 쓰는구나.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뭐 아주 쉽거나 그렇진 않아. 그쵸? 조금 난이도가 나름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예상한 금액은 꼭 채권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한 거예요. 근데 충당금의 잔액이 만약에 한 푼도 없다. 충당금 잔액이 없다. 그러면 다 잡으면 되겠죠. 충당금. 대신 얘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래. 근데 만약에 잡으려고 했더니 충당금 잔액이 5천 원이 있대. 2만 원 잡아야 되나 봐. 그러면 삼각비 잡고 충당금을 추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충당금 잔액이 2만 3천 원이야. 그러면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잡는데 그게 판관비를 차감한대. 이제 복잡해. 그쵸? 이제 뭐 단순한 분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방법인 이 양식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가 우리가 이때까지는 외상매출금만 봤잖아요. 근데 외상매출금 1,500만 원 중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여기다 접목시키면 충당금 잔액이 150만 원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을 보충하면 이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분계는 하지만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갈 때는 얘는 외상매출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밑에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얘 잔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차감 계정인 거예요. 얘를 차감해. 그래서 이 금액을 차감해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지 부채 계정이 아니에요. 부채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기입해야죠. 부채는. 분계는 대변에 한 것 같은데 얘는 자산을 차감하도록 왼쪽 얘 밑으로 붙는 거야. 밑으로.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장볼 치우고 파란색으로 해봐야겠다.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500인데요. 얘 밑에 대손충당금 150이 있다는 얘기는 150만 원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이거 설정하는 이유가 불가능한 금액을 잡는 거잖아. 그럼 대손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 불확실한 채권의 잔액이 한 150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걸 차감한 나머지 얘는 실현이 가능하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50을 대변에 부채로 잡아버리면 나갈 돈인데 나갈 돈은 또 아니잖아.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만들면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다 들어올 수 있다면 1,500이 들어올 거야. 근데 불확실한 금액이 150이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회수 가능액이라는 걸 보여줘. 그 모든 정보가 한 번에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장부를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요거는 이제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재무제표인데 유동자산 밑에 당좌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가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 밑에 대손충당금이 좀 보이세요?
매출 채권 지금 원 단위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442억입니다. 442억인데 얘 밑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면 괄호 표시는 차감이란 뜻인 거야. 이렇게 하면 차감한다는 뜻이에요. 4억 4,200이 보이세요? 오후, 1%인 거 확인되시나요? 그쵸? 딱 1%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의 1%는 불확실한 채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전 다이소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다이소에 회계 처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만 채권인가? 단기대여금도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단기대여 밑에도 충당금이 있는 거예요. 32억 중에 2,900만 원 정도를 대손 처리했네. 1%는 아니네요. 퍼센테이지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1%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1%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무 단순하게. 얘는 아닌가 봐. 미술금 밑에도 충당금이 있죠? 다 다른 거야. 이 충당금은 다 달라. 누구 채권의 충당금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19억 정도 있네요. 1억 4천 정도를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있네요. 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뭐 10%는 아니지만 거의 그에 대응하는 정도의 비용을 대손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면 제가 얘를 1년, 2년 나누어서 한번 기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X 1년도에 대손상각비를 10만 원을 잡고 대손 충당금을 10만 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X 2년도가 됐대요. X 2년도에 가보니까 채권 잔액에다가 뭐 채권 잔액 얼마 있겠죠. 곱하기 이제 1%를 했어. 그랬더니 한 15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15만 원을 해야 돼. 근데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게 있는데 이게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채권 잔액이 있는 거야. 충당금 잔액이. 그럼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5만 원이죠. 그럼 5만 원만 대손상각비 이렇게 설정해. 5만 원 한다고 그러놓고 10만 원 적었죠. 어메, 5만 원. 그러면 충당금은 전년도에 10만 원 있는 잔액에다가 5만 원만 더 추가하면 장부에 가면 15만 원이 충당금 잔액이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정도를 남길 거냐가 예상액인데 그 예상액의 잔액이 충당금이라는 이 잔액이 이미 설정한 게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추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충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보충법.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정액 또는 예상액.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충당금이 이미 있다면 잔액이 있다면 그걸 차감한 나머지를 보충하거나 환입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충당금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충당금 설정하는 이유는 대손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얘가 준비하고 있다가 얘를 쓰려고 얘를 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 채권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매출 채권도 대손 처리가 일어나고 기타 채권도 대손 처리가 일어나는데 이게 판관비라고 처리한 게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면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 채권인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도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으로 구분해야 되고요. 그때 비용의 이름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적어 놓으시고. 대부분 매출채권 중심으로 나오지만 또 전산회계 2급이긴 해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한번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학습 정리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채권이죠. 엄도 채권이고. 근데 유가증권은 대선 과목도 아닐 뿐더러 유가증권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빌려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이 아닌 거죠. 답은 2번이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없다면 전액 상각비, 전액 충당금 처리하는 거 맞죠? 충당금의 잔액보다 많다. 충당금 잔액이 적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상각비 잡고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만약에 충당금과 해당되는 그 충당금의 잔액이 같다면 만약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다면 내가 10만 원 설정해야 되는 딱 10만 원 있어. 그럼 차이가 없잖아. 딱 이 금액이 있잖아.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충당금 잔액이 많다면 환입 잡고 충당금 죽이는 방법을 취하죠. 이렇게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페이지. 19년도 말에 충당금을 추가로 얼마를 설정해야 되나 봅시다. 19년도 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2억이래. 근데 19년도 1월 1일에 충당금 잔액이 50이 있었대. 올해 초에. 그리고 우리는 2%를 설정한대요. 그럼 2억에 2%면 얼마예요? 2, 2, 4. 400이죠. 근데 400만 원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1월 1일에 이미 넘어왔던 충당금 잔액이 50이 있대요. 그리고 안 썼나 봐. 그럼 얼마만 더 보충하면 돼요? 350만 보충하면 되잖아. 그걸 분개할 때는 삼각비 잡고 충당금 잡으면 되는 거지. 괜찮죠? 마지막 19년도 12월 말에 매출 채권은 400이고요. 우리는 1%할 거래. 일단 곱해봅시다. 4만 원 하면 되죠. 근데 충당금 잔액이 2만 원이 있대요. 그럼 4만 원 중에 2만 원 까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 보충할 금액은 2만 원이죠. 보충 2만 원. 2만 원 상각비, 2만 원 충당금. 뭐야? 답은 4번. 으악! 너무 쉽네요. 그쵸? 1%라는 금액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보는 거야.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개까지 이제 완성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회계 처리까지. 자, 이번 시간에 대손 회계까지 정리했고요. 이후에 대손 처리를 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충당금은 왜 설정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